안녕하세요. 한일세무TV의 전대익세무사입니다. 이제 5월입니다. 5월. 자, 5월은 무슨 달이다? 바로 가정의 달이죠. 예,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5월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실 텐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달이기도 하죠. 우리 세무적으로 봤을 때. 바로 5월은 개인들이 작년에 벌었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종합소득세를 내가 내야 되는지, 어떠한 소득을 벌었을 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떠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소득세를 내게 되는지,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당신이 8가지 종류의 소득이 발생했다 라고 하면 소득세를 내세요 하고 있어요. 그 8가지 소득이 뭐냐면 바로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이러한 8가지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소득세를 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울 게 바로 종합소득세죠. 이 종합소득세는 이 8가지 소득에 대해서 다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떠한 소득들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바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내가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때 양도소득세라고 따로 내는 거예요. 퇴직소득도 마찬가지죠. 내가 퇴직을 해서 퇴직금이 발생했어. 그러면 이 퇴직소득세를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키지 말고 퇴직소득세라고 해서 따로 낸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분류과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반대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종합소득세 대상은 이걸 따로따로 계산을 하지 않고 합산해서 종합해서 낸다라고 해서 종합과세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란 뭐냐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러한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합산해서 신고를 하는 거고, 양도랑 퇴직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낸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세는 크게 보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종합소득세가 있고, 양도소득세가 있고, 퇴직소득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6가지 소득,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6가지 소득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이자소득이라고 하면 내가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넣었다 라고 하면 거기서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자를 내가 받을 때 그때 발생하는 소득을 얘기를 하는 거고, 배당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어떤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러면 그때 회사에서 배당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게 배당소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가지고 보통 금융소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받는다, 내가 소득자로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받게 되면 그때 발생한 그 이자 배당을 다 받는 건 아니고 원천징수라는 걸 당해요. 그래서 그 이자랑 배당을 받을 때 전체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 일부 세금을 떼고 받는다라는 거죠. 보통 이자 같은 경우는 한 15.4%, 뭐 최대 27.5%까지 이렇게 세금을 떼고 이렇게 지급을 받게 돼 있고, 배당도 마찬가지로 배당도 한 15.4% 정도의 원천징수를 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자랑 배당 소득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한 3가지 정도의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우선 분리과세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분리과세. 이 분리과세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 이제 이자랑 배당이 발생하면 종합과세 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자랑 배당도 여러가지 종류의 이자 배당 소득이 있겠죠. 그래서 일정의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자한테 이자 배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를 당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원천징수 당한 걸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어떤 이자랑 배당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하지 말고 그냥 원천징수 당한 그 세액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분리과세 금융소득들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고, 또 내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봤더니 그게 2천만 원 이하다.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또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자랑 배당 소득을 합쳐봤더니 2천만 원이 넘더라. 그렇게 되면 그때는 종합소득세에 합산을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2천만 원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자 배당 소득이 합쳐서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2천만 원이 안 넘는다. 1,90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당하고 끝나는 거죠. 예, 분리과세처럼. 예. 그러면 이제 사업소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사실 사업소득이 어떻게 보면 종합소득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좀 차지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소득을 제외한 소득들은 원천징수라는 걸 해요. 그래서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내가 얼마를 줬고 또 일정에게 세금을 떼서 그 지급자가 대신 우선 세금을 좀 내주거든요. 그걸 이제 원천징수라고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소득이 얼만큼 발생했는지가 드러나요. 근데 이 사업소득은 누가 신고를 대신 해주지 않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고 내가 쓴 비용이 얼마인지가 내가 신고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사업소득이 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우선 사업소득은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부동산 임대소득,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줬다. 그때 발생하는 소득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외에 내가 뭐 자영업자로서 프리랜서로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거기에서 발생한 소득들, 그걸 이제 일반 사업소득이라고 하죠. 자, 부동산 임대소득에는 내가 주택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주택 임대소득이 되고, 아니 나는 상가로 임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주택 외 상가 임대소득이 되시겠죠. 자, 그리고 일반 사업소득은 또 이게 사업자 등록을 내가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 일반 자영업자, 뭐 음식점업을 하신다든지 카페를 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뭐 내가 서비스업을 한다, 그때 내가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고 있다 라고 하실 수가 하는 분들이 자영업자가 되실 거고, 근데 나는 사업자 등록은 안 냈어요. 사업자 등록은 안 냈는데 내가 뭐 강의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그 프리랜서 강사다 라고 하면 그분들은 보통 사업자 등록을 안 내고 그냥 프리랜서 식으로 강의를 하시고 소득이 발생하시거든요. 그러한 분들도 이렇게 일반 사업소득에 포함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업소득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무조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무조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해서 좀 조금 살펴볼게요. 이 신고 방법은 사실 깊게 들어가면 끝도 없어요. 예, 근데 오늘은 기초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이러한 사업소득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나는 장부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내가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고 내가 쓴 비용이 얼마인지, 그래서 내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나의 이익이 얼마인지 그거를 신고를 해서 세금을 계산을 하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장부 신고라고 하는데, 이 장부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복식북이라는 게 있고 간편장부라는 게 있어요. 이 복식북이라는 거는 재무제표라고 해서 우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라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간편장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건 좀 복잡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우리 가계부처럼 내가 벌어들인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장부를 작성하는 게 간편장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이제 장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장부 신고가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개인 사업자분들은. 그럴 때는
추계 신고라는 것도 가능해요. 이 추계 신고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 추정해서 신고한다라는 개념인데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각 내가 하는 업종별에 따라서 그 평균 업종별 평균 경비율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보면 이제 단순 경비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기준 경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경비율만큼은 무조건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벌어들인 매출에서. 그래서 내가 장부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런 추계 신고도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사실 이제 이 추계 신고는 가산세 대상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무조건 장부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무조건은 빼야 돼요. 무조건은 빼야 돼. 그래서 합산이 안 되는 사업소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그 소득들을 사업소득을 한 이렇게 네 가지 크게 네 가지로 나눈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합산 제외되는 소득 중에 보면 주택임대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현재 18년도 기소까지는 소득세 합산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과세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내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종합소득 사업소득이긴 하지만 종합소득세엔 합산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아까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합산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프리랜서 분들 중에 보면 보험 모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방문 판매원 그리고 음식품을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근로자들처럼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연말정산으로 끝내고 종합소득세에는 합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합산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두 가지 정도의 케이스 경우에는 합산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근로소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뭐 근로소득은 사실 우리 근로자분들은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잘 아실 텐데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그 월급 받으실 때 매달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일정에게 원천징수를 당하죠. 근데 그때 냈던 그 간이세액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이 나의 정확한 1년치 소득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정확한 세금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말정산이라는 걸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 나의 소득세 계산을 끝낸다라는 거예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내가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종합소득세 5월달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연말정산이 알아서 정확하게 나의 소득세를 계산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해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타 소득이 있는 거예요. 뭐 금융소득이 있다든지 뭐 연금소득이 있다든지 또 뭐 사업소득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내가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서 이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 여러분들은 내가 다른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제 연금소득에 대해 살펴볼 텐데 연금소득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공적연금이 있고 사적연금이 있는데 이 공적연금은 뭐 국민연금, 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이러한 것들을 공적연금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적연금은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뭐 개인연금을 들었다. 그래서 나중에 일정의 나이가 됐을 때 연금을 형식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사적연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연금소득도 마찬가지로 연금을 내가 지급을 받을 때 그때 일정에게 원천징수를 당해요. 일정의 소득을 떼는 그 소득세를 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적연금은 보통 뭐 3에서 5% 정도 원천징수를 하는데 그러고
끝나요.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공적연금은 1월달에 뭐 근로소득처럼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요. 1월달에 내년도 1월달에 그때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적연금은 내가 공적연금 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내가 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연말정산으로 끝나기 때문에. 연말정산 끝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공적연금이 있는데 또 다른 소득들이 있다. 그때는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적연금 같은 경우는 사적연금도 보면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운 분리과세 사적연금을 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일정액의 연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가 분리과세되는 사적연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의 사적연금 총 연금액이 1200만원이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이게 또 합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달라지는데, 내가 총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다. 그때는 내가 종합소득세 합산을 할지 안 할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분리과세로 끝내겠다, 원천지수 당한 걸로 끝내겠다라고 하시면 합산을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런데 내가 합산을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근데 내가 총연금액, 사적연금이 총연금액이 1200만원이 넘게 된다, 초과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6가지 소득 중에 마지막인 기타 소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기타 소득은 사실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들, 그러한 소득들에 대해서 이제 기타 소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이 기타 소득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소득들은 기타 소득이라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나는 근로자예요. 내가 근로자인데 한번 어떤 기회가 있어서 어디 업체에 가서 내가 강의를 한번 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강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소득들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권리금을 받았다. 권리금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나의 사업체를 팔면서 받는 소득인데,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보고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복권 같은 것도 내가 복권에 당첨돼서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한 것들도 이렇게 기타 소득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타 소득도 한 크게 3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분리과세 기타 소득. 그래서 기타 소득의 여러 항목 중에서 특정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냥 원천징수 당한 걸로 끝내라 라고 하는 분리과세 기타 소득이 있어요. 이러한 분리과세 기타 소득은 당연히 분리과세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이 300만원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때 이 300만원은 소득 금액 기준이에요. 소득 금액. 소득 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금융소득이나 사적연금 부분 봤을 때 우리가 20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구분했었잖아요. 그때는 내가 벌어들인 총 소득을 의미를 했었어요. 근데 이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 금액, 즉 소득에서 그 비용을 차감한 그 금액이 300만원이 넘냐 안 넘냐를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타 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이 이하가 된다.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내가 종합소득세에 합산을 할지 안 할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300만원, 200만원이다. 기타 소득 금액이 200만원이면 이거를 종합소득에 포함을 시킬지 안 시킬지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기타 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이 넘게 된다. 그러면 무조건 종합소득세에 합산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6가지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소득들에 대해 살펴봤는데, 무조건 이 6가지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례를 좀 살펴보면서 한 번 더 이해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살펴볼 사례는 뭐냐면 복수의 소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2가지 정도의 소득이 있는데 이때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건데, 사실 다양한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근로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근로소득은 무조건 있다. 그리고 다른 소득들이 추가로 있을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이제 근로소득이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 넘게 있다 라고 하시면 그때는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만약에 내가 근로소득만 있었다라고 하면 연말정산으로 끝났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무조건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3천만 원인의 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이 이번에 1,000만 원만 있는 거예요. 1,000만 원만. 이때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끝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금융소득은 내가 2천만 원이 안 넘게 되면 종합과세 할 필요가 없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내가 이 근로자가 사업소득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내가 근로자로서 일도 하고 프리랜서식으로 해서 사업 그 소득이 발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근로자인데 부동산 임대 소득이 발생하실 수가 있죠. 부동산이 있어가지고 이러할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근로자가 사적연금이 있어요. 사적연금이. 근데 이 사적 총연금이 1,000만 원이다. 이때는 우리가 그 사적연금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이 안 되게 되면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사례에서 보면 내가 사적연금이 1,500만 원이다. 이때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소득과 사적연금 1,500만 원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타소득 부분인데, 만약에 내가 근로소득이 있고 거기에 기타 소득 금액, 소득에서 비용을 뺀 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 이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를 할지 안 할지를 내가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기타 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 있다. 이때는 무조건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사례는 뭐냐면 나는 근로자인데 양도소득이 있어요. 자, 우리가 제일 앞에서 배운 부분이죠. 이때는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거고, 양도소득은 내가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로,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로 합산해서 내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로 따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발생하는 소득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잘 파악하셔서 신고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